뭐 저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15년에 이제 현대시라는 잡지를 등단했고 시집 뭐 한 권 냈고 그리고 뭐 07학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이제 박사과정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간 현대시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네, 뭐 이건 뭐 간단히 넘어가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인이 돈이 안 돼요, 사실. 이게 2018년 정보인데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평균 소득이 낮은 직업 50개 이렇게 나열된 자료인데 시인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를 보실 수 있고 평균이 1200만 원 연봉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위 25%가 있는 건데 이게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위 25%가. 그러면 거의 뭐 한 달에 뭐 한 10 얼마 버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연봉인데 아무래도 시 한 편의 고료가 뭐 많으면 10만 원 정도? 근데 청탁이라는 것도 잡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청탁이 매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렇게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시 가지고는 전업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시인이나 뭐 시를 가지고 글을 쓰는 평론가 분들은 시와 병행할 수 있는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 우리 김지은 선생님께서 또 교수라는 직업을 또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교육자의 길을 걷기 위해 대학원을 간 것처럼 교육자나 출판 편집자, 뭐 방송 작가, 기자 이런 다양한 작사가 이런 직업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학과 굳이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같이 하면서 시를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책도 잘 안 읽는 시대에 굳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시를 읽으려고 하는 건지 저도 이제 뭐 항상 뭐 이렇게 좀 현타가 들 때가 있는데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쨌든 지금 이런 시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간에 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에 대한 어떤 효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잡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현대시라는 잡지는 월간 현대시라는 전문지고 월간지고 1990년에 창간했고 그래서 지금 2025년 5월까지 나왔고 한 3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5월호의 표지는 허연이라는 시인이고 이분은 이제 기자하고 있어요. 기자 매일경제에서. 그래서 35년 동안 뭐 겨루도 없이 나왔던 월간지고 구상 뭐 김춘수, 이영기 유명하신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었고 월간지다 보니까 좀 지면을 많이 제공할 수가 있어서 시인들의 작품들을 좀 많이 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집 구성이고 이렇게 신작시 한 열 몇 명 정도 싣고 기획 특집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자담하고 그래서 월간지에서만 할 수 있는 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담 같은 것도 매달 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出版사들이 아무래도 좀 생존 때문에 약간 좀 상업적으로 많이 문학이 치우치고 있어서 평론이나 그런 거를 다 이제 없애는 추세거든요. 리뷰 같은 걸로 다 대체하고, 총평, 단평 같은 걸로 다 대체하고 이래서 저는 뭐 사실 그게 좀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월간지니까 좀 그것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더라도 좀 문학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지키려고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문학이라는 게 잘 팔리는 게 아니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뭐 하여튼 마치 요즘에는 그 문학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고리타분한 것처럼 이렇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 그래서 기획 특집을 현대시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외국 시인들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거 요즘에 그 또 화제인데 그것들도 특집도 했었고, 뭐 퀴어 같은 것도 했었고, 뭐 생태시 이런 것들, 뭐 프랑스시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시 작품상을 저희가 항상 이제 매년마다 시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수상자들이 이렇고, 그리고 신인상도 제가 뽑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민아, 오은, 뭐 서윤우, 뭐 조시연, 이소 이런 분들이 다 현대시가 나왔고, 네,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행사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신작 특집이고, 이거는 이제 이달의 시인인데, 네, 이게 우리 훌륭하신 김지훈 선생님이 1월호에 이달의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모셔가지고 그 진행을 했었고, 그거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담도 재밌고 시도 뭐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담 같은 것들을 항상 이제 저희 진행하고 있고, 행사 같은 거, 네, 이렇게 현대시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준비한 것은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자, 김호성 선생님의 시 두 편을 일단 영류라고 하는 시와 금지된 삶이라고 하는 시인데, 네, 이 시 두 편을 제가 낭독을 해보고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류, 김호성. 너는 입을 다물고 운다. 넘쳐 흐르는 거품으로 거의 모든 사람을 지운다. 지금까지 꿈꾸던 하수구를 발견한 것처럼 발밑을 비워둔 채 맨홀은 작고 어둠은 커서 스스로 빠져드는 동공 같고 그때의 인기척과 새창살도 물비늘 속에 가라앉는다. 굴러다니는 발목을 휘젓는다. 검은 속옷이 바작바작 말라가는 냄새를 품고 비탈을 내려갈 때 걸음이 그 밑면에 묻힌 유골을 길어오듯이 매 순간 생활은 멋지만 다시 솟는다. 미간 아래 칼날이 녹아내리고 간판 속 이름이 낯선 길을 불러온다. 불 꺼진 골목은 더 이상 수군거림을 간직하지 않아서 갈라진 틈과 마찬가지다. 이 추위에서 손가락 사이를 휘감는 입김은 없다. 손가락을 전부 삼켰기 때문에 까마귀도 맴돌지 않고 흘러가는 낙엽의 행렬도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골목으로 숨는 아이도 홀령에게 옷깃을 붙잡혀 하천으로 고꾸라지는 호라비도 죽는다. 새벽은 늘 얼음을 깨트리며 오기 때문에 안개 속을 달려가는 몸은 끝끝내 너를 보여주길 원한다. 네, 영류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금지된 삶이라는 시를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금지된 삶, 김호성. 문고리를 돌린다. 화분에는 물이 말랐고 남은 이파리는 밖을 향해 눕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같이 죽을 사람 하나 없는 나는 미궁으로 간다. 식은 난로 아래 잿더미는 본 적 없는 그림자를 화사하게 치장한다. 간절하고 용서받고픈 자들의 적. 그 앞에서 나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 칼을 들어 고개 숙인 영혼들의 어깨를 찌르면 그들은 몇 가지 제목을 발설하고 나를 추종하게 된다. 원망하는 일은 한여름 도시처럼 질겨 폐가 망가진 시인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린다. 책장이 솟아오르고 수돗물이 쏟아지는 귀 아픈 소리도 흥얼거리는 자장가로 변한다. 살인자의 왕인 그림자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거울을 간직하고 있기에
깨어나면서 평온을 느끼지 못하는 물건이 더 나은 육체를 바라는 일이 정말 부질없는지를 잠이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월요일은 가르쳐 준다. 발자국에서 새어나온 모자이크들이 부유하고 있으므로 어제보다도 천천히 누군가로 살아야 하는 숙명을 넘겨받았다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망각할 수 없는 곳으로 가자. 잠이 금지된 삶 속으로 가자. 대학 시절에 준비해야 될 것이라도 대외 활동 뭐 이런 것들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니까 적어줬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은지 뭐.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인을 등단을 하실 거면은 그 등단 이력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떤 그 출판사 쪽에.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등단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출판 쪽을 좀 꿈을 꾼다고 하시면 교정교육 같은 거는 좀 그 맞춤법 같은 거는 좀 아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편집 툴 같은 거를 좀 배우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기본적인 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인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뭐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집할 때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뭐 열린 책들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모르고 출판사 취업해도 들어가서 다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출판사 들어갈 때 좀 여러분들이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 어떤 그쪽 뭐 어떤 분야의 출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좀 인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문학 관련 출판사면은 어떤 시인이 뭐 유명하고 어떤 시집이 뭐 괜찮고 뭐 이런 거 알아야겠죠. 그리고 요즘 출판 편집자들이 사실은 안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시집 출간할 때 좋은 시집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못 하거든요. 그 자기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은 좀 획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어떤 출판사를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근데 그 분야에 대한 어쨌든 간에 전문적인 지식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동안 보신 수많은 훌륭한 시인들 중에서 또 특히 또 이제 우리가 좋은 시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말하자면 어떤 요소가 좋은 시인을 만드는 것같다라고 선생님께서는 느끼셨는지 그거에 질문을 합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 뭐 마이크에다가 뭐 다른 걸 갖다 대고 뭐 계속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게 조립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의라고 게임같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고 무너뜨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나만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 어떤 윤곽 같은 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고 이제 마련이 될 거고 한 번에 그게 안 떠오른다고 해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인들이 내가 몇 분 만에 시를 썼다 이런 소리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는 뭐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런 시인들이 좋은 시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10분, 20분 만에 나오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 시들이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빨리 나오는 시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작업들을 거듭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시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야지 또 이렇게 시적 의미가 한 번 단선적으로 안 읽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쓴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